큐트 홍성만의 큐사인과 함께 시작하는 용사 김민아의 운동권 대모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된 거죠? 네,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정 홍성만에 의해서 운동권 세계로 소환된 용사와 그 파티들 오늘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러 김동아입니다. 오늘은 힐러 의상인가요? 아, 약간 오. 나풀나풀하죠? 네, 마법을 쓸 것 날개처럼. 같은 의상인데 네, 오. 좀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은 힐 위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의상으로 네. 찾아주셨습니다. 도정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파티에서 도적 맡고 있는 노동당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큐시트에 오늘 저 대도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저만 따로 이렇게 야, 대도라고 적어주셔서 아주 뿌듯합니다. 요즘 훔치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훔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좀 호황이라. 대도. 아. 네. 대도가 대도 된 김상현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희망합니다. 대도가 된 도적. 저는 용사 김민아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큼하게 지금 시작을 해봤는데 세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익숙해질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이나 사실 뭐 이거 네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파일럿까지 합치면은 네 번이나 했는데 아직 익숙해졌나요 이제? 아니요, 저는 전혀 안 익숙해지는데 왜 안 익숙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익숙해지셨어요? 두 분은? 익숙해졌나요, 괜찮아요? 도정님은? 저는 뭐 익숙해지려면 1년은 남은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요. 네, 이 어색함을 항상 이렇게 그죠? 익숙해지려면 1년을 해야 한다. 네. 1년 1년을 우리 할까요? 1년 할 익숙해지지 수 않을 있어요? 것이다. 네. 약간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네. 자, 이 용사 김민아의 운동권 대모험은 1년간 이어질 것인가? 네, 그것은 요정 홍성만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요정 홍성만의 많은 비판 그리고 많은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요정 홍성만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슈 1위 이렇게 돼 있어요. 반도체 성과급 논란 2탄이다. 요새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시끄러워요 너무. 그런데 네. 이 초과 이윤의 진정한 승자는 이재용. 자, 이런 제목으로 힐러님이 준비해온 이야기가 있다. 오늘은 그래서 보통은 뭐 제가 이렇게 뭐 길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네. 오늘은 모처럼 힐러님이 네네. 오늘은 이 힐을 주려고 이렇게 특별 모처럼 이 장비를 착용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한번 네. 힐러님의 힐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 얘기로? 네, 좋습니다. 그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반도체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삼전닉스의 이제 주주와 직원들 간의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또 정부의 어떤 지원도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이제 뭐 희생과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성과급이 잘 그 기여에 맞춰가지고 분배돼야 되는 게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삼전닉스,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반도체 성과급을 다루면서 삼전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 성과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그 방송 이후에 뭐 하이닉스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하이닉스 얘기는 좀 쏙 들어왔고, 왜냐면 좀 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이닉스 얘기는 오로지 주가 얘기죠. 네네, 엄청난 주가- 가격을 뭐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정님 대박 났나요 혹시? 저요? 네. 저는 뭐 난 모른다. 나 얘기하고 싶지 않다. 갑자기 훅 네. 들어오시네요. 대박이 났어. 좀 더 이제 미소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네요. 훔치는 데는 실패했다. 훔치는데 실패했다. 금융시장에서 훔치는 데는 실패했다. 네. 하이닉스는 뭐 그런데.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주식 얘기만 엄청 막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동조합 측에서 어떤 파업도 예고하고 있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과급 관련 요구 사항들을 이제 노조에서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조의 요구는 글로벌 경쟁 업체들한테 유사한 사례가 없는 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요구 사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초과 이익을
그 노조랑 공유하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오. 세계적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국 경제는 기업이 낸 이익 처분권은 주주에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금과 대출금, 뭐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들은 주주의 몫이다. 아주 뭐 이렇게 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회적 공유를 해야 한다면 그런 어떤 사회적 협의가 있거나 합의가 있고 요구가 있다면 그거 역시 주주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주주 자본주의에서 넘어서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전체가 다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한국 경제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주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내용들만 언급하고 있었다. 아, 괘씸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자기들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주 아니면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약간 그렇게 들렸고요. 근데 이제 뭐 팩트랑 뭐 쟁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사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성과급이 이제 성과급에 대한 요구 사항이 성과급 15% 규모를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달라 이런 요구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과급 15% 규모는 추정을 하자면 한 45조로 추정이 돼요. 규모가 재원 규모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걸 환산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300조로 추정한다는 거거든요. 아 300조. 네. 본 적도 없는 돈이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300조에서 45조를 빼면은 225조가 남잖아요. 그 어허. 225조 그럼 어디다 할 거냐는 거예요. 뭐 투자도 하고 주주한테 배분도 하고 뭐 이재용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300조 중에서 45조를 요구하는 게 너무 뭐 비상식적인 일인가? 약간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225조가 남는데 일단 그게 의문이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43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영업이익보다 적어요. 1년간 영업이익이. 근데 그때 당시에 사내 유보금이 163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이상. 그러면 올해 300조가 영업이익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내 유보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계산 저 못하겠는데 사내 산수가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숫자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좀 기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43조였는데 사내 유보금이 163조였다. 그러면 300조 영업이익이면은 사내 유보금이 얼마가 되는 걸까? 네, 그냥 짐작컨대 엄청 많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45조를 요구한다는 게 뭐 저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주주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난다 나는. 좀 어이없죠.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네, 또 기자들을 공격한 후 힐을 준 다음 다시 공격을 하고 싶다. 다시 살려놓고 다시 공격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성과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회사 주주 자산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자산 가치. 네. 주식 자산 가치도 이제 엄청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엄청 낮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주식 자산 가치가 얼만큼 늘었냐? 저 이게 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이재용의 주식.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 폭등했는데 그러면은 이 가운데 이재용 주식 자산 가치는 얼마나 올랐을까? 봤을 때 작년 8월 대비 올해 5월 3.5배가 늘었대요. 그렇겠죠. 네, 3.5배 늘어서 50조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 3.5배 늘면 50조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뭐 과세를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주식은 그냥 숫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 도대체.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용은 자신의 주식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럼 담보에 대한 어떤 보증이 더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럼 대출금도 확 늘어나겠죠?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늘어났다. 네네네. 근데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게 부채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게 부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출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산이 있으므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그걸로 현금을 그냥 굴릴 수 있고 근데 그 굴리는 동안 자산 가치는 또 그러니까 주식은 또 늘어요. 자산 오. 가치가. 그럼 그걸로 또 돈을 갚아요. 마르지 않는 셈이네요. 네, 마르지 않는 셈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게 참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러니까 왜 성과급에 대해서 노동자가 받으려고 하는 요구하는 어떤 기여에 대한 이 보상만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것들은 왜 얘기 안 하나? 약간 이런 게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재용의 주식은 그 사실 다 상속받은 거잖아요. 오, 그렇죠.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 별로 없었는데 그 뭐 회장 그 선대 회장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받은 상속을 받은 건데 그러면 상속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그걸 상속제가 뭐 몇 조다, 그걸 어떻게 마련한다. 네 어떻게 뭐, 마련한다, 네, 뭐, 자기들끼리 뭘 한다. 네, 뭐 굉장히 뉴스가 뭐 시끄러웠죠. 네 그리고 뭐 배분한다 그러면서 했는데 뭐 최근에도 뭐 6년 만에 다 갚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상속세마저도 사실은 어떻게 냈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거든요. 오. 처분해서 갚은 게 아니고 배당으로 채운 거예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처분할 수가 없겠죠. 없죠. 그걸 처분하면은 이제 경영권에 이제 네, 문제가 생길 영향이 테니까.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처분은 안 하겠죠. 그러면 뭐 자기가 가지고 뭐 그룹의 어떤 계열사나 이런 것들을 뭐 정리해가지고 마련했냐, 뭐 어느 정도 일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배당이 그게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매년 이재용이 4천억 원에 가까운 배당을 받았대요. 그럼 뭐 12조면은 뭐 금방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당을 그 상속세를 갚았다. 그리고 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꼭 그 목적만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특별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배당을 계속 늘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의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기여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가 돼버린 상황이다. 약간 전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재용에게는 마르지 않는 셈이 있고 네, 그 마르지 않는 셈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뭐 이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자기의 어떤 그 뭐 성과급을 좀 이 충분히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제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비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제 이재용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진정한 승자가 이재용인가? 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든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 팬 다음에 힐을 주는 겁니까? 누구를 팔까요? 한둘이 아니어서 어렵죠.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들도 이제 오. 보수 언론들도 계속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탄압과 이런 것들을 때리는 것도 이제 저희도 공격을 해야 되고 오. 그리고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 소득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그 우리가 초과 수익이랑 이런 것들이 배분이 되면서 그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아직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붙잖아요. 근데 그 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붙는데 그거는 이제 48%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최대로 하면은 48% 넘고 근데 이제 금융 소득에 대한 배당에 대한 어떤 세금은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 형평성에 대해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지 이제 그 어떤 노동자들이 이렇게 배분해 가는 게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이익이 크게 났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배분하는 게 맞냐? 반도체가 돈을 벌어왔는데 다 이렇게 때로 이렇게 뭐 물려들어 가지고 왜 그걸 다 뜯어가냐? 이런 프레임으로만 보지 말고 이 어떤 이 조세 정의의 문제, 네. 그다음에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서도 이게 어떤 정의롭게 이제 배분되고 있느냐에 대한 좀 더 확장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도적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적의 시각에서 이걸 누가 도적입니까 여기서 지금?
노동자가 도적입니까? 주주가 도적입니까? 이재용이 도적입니까? 누가 도적입니까? 예, 서로가 서로의 주머니를 털려고 지금 안달인 것 같은데요. 오. 공간이 차니까 아, 세계를 그렇게 예, 보신다. 다들 뭐 그런 야, 것 같은데 역시 그게 도적의 계급투쟁 세계관이- 아니겠습니까? 야. 네. 근데 뭐 저는 서로가 도적인 것이 바로 계급투쟁이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갈등론적 시각이라고. 아, 예, 서로가 서로에 투쟁한다. 계급투쟁은 서로 네. 훔치는 것이다.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가 서로를 도둑이라고 부르는. 야, 근데 저는 뭐 자본가들이 도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훔칩시다. 네. 근데 전 솔직히 삼전노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아, 소신 발언하자면 네. 훔치고 뭐 싶다. 뭐 여러 가지 망언들도 많이 하시고 네. 사실 뭐 노동조합의 원칙을 많이 지키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라거나 심지어 이제 본인들 노조 내에서도 맞아요. 그 소위 DS란 DX라고 그쵸. 뭐 가전 만드시는 그런 노동자들은 또 빼고 약간 네. 얘기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반발을 많이 사기도 했지 않습니까? 약간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근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게 너무 약간 열받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45조라고 했나요? 요구하는 내용이? 네. 근데 그게 주주한테 돌아가면은 뭐 자연스럽고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 된다는 것부터가 약간은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서 약간 이재용 얘기 잠깐 해주셔서 이재용이 그 가진 주식 가치가 50조가 됐다면서요. 50조 상상이 되는 돈은 아니긴 한데 맞아요. 그 로또를 몇 번 당첨돼야 50조가 되죠? 전 로또 당첨도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제 50조를 가진 그런 그 이재용이랑 나머지 100만 원짜리 주주들이랑 전부 다 같은 이제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지금 많이 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만 보면. 그래서 모두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으니 모두가 해피하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마치 좀 개미들 우리 서민들 편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주자본주의를 해치는 모든 시도는 다 악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 저 노조 이기주의로 주주인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오. 프레이밍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훔친다.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재용 이 가진 이재용한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디서 봤는데 뭐 주식 시장에 당신이 포모를 느끼지 않아도 될 이유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야. 포모라고 뭐 나만 빠져 있나? 뭐 이런 어. 공포가 있대요. 빨리 나도 나라도 주식시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네. 사야 되는데 근데 다들 돈 버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손해인 거 아니냐 그런 기분이죠. 근데 실제로 돈을 1,000만 원 이상 번 사람이 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주변 분위기 보면 다 돈 벌었다는 주변 얘기만 분위기 있고 보면 막 뭐 10억씩 번 네. 것 같은데 기사만 보면 그거는 오늘도 무슨 뭐 90억을 번 일본인이 와. 나타나고 무슨 내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기본 뭐 몇십억씩 버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만 하면. 홍성만도 지금 한 10억 벌어갖고 이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걸 하자고 그랬을까? 나는 상당한 의심이 있거든요. 이거 왜 하자고 그럽니까? 주식 투자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데 물론 근데 10억도 안 번 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다 요즘. 그게 요즘의 정세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 정의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많이 묻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아까 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도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요. 주식에 대한 과세 자체도 상당히 전 지금 웃긴 구조이거든요. 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 샀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야. 예, 22%도 솔직히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제 오. 근로소득의 그 배당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뭐 고소득일수록 더 많이 떼가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은. 근데 22%도 높은 건 아닌데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맞아요. 있었죠. 네. 근데 시도했다가 그거를 실패.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내 주식으로 번 돈은 처음에 이 트레이드 할 때 냈던 약간 수수료 개념으로 내는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지금 세금이 사실상 없는 소득이 있는 곳인데 세금은 없는 그런 되게 왜곡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50조 가진 이재용한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100만 원 가진 당신에게 유리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투세는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도입하는 날짜와 방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입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개미라는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금투세 도입하면은 금투세 이제 정해져 있는데 몇 월 며칠날 도입합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망한다. 그래서 아니 금투세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당신이 2천만 원 이상 이익을 더 거뒀을 때 또는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거뒀을 때나 이제 당신이 세금 내는 건데 그 정도 이익 내지 않으면 세금도 안 내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랬더니 큰 손들이 도망을 간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항상 그 피해의식 있잖아요. 네네. 코스피는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됐는데 왜 이거 금투세 도입해갖고 찬물 끼웠느냐? 그래서 나중에 코스피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나 네, 다시 하고 얘기해보자.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의 증권거래소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근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증권거래세는 없앨 거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래세를 걷든지 아니면 금투세를 걷든지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래세는 낮추자 그대로 단계적으로 낮춰놨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저기 부산에 출마한 이제 한동훈이라는 분이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할 때 제가 이걸 막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그걸 뭐 혹시 무슨 막는다고 성대모사 하신 상당히 거예요? 잘하시는데요. 막는다고 해가지고 성대모사 하셨어요. 네, 아, 막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예. 와 막는다고 해서 그때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아니고 1억 이상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좀 완화해 갖고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 개미들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이래갖고 별로 개미들의 권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막읍시다. 그러면 하지 맙시다. 이래갖고 날려버린 게 지금 이제 금투세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고. 그럼 이제 어쨌든간에 그게 한 주가가 뭐 3천이나 될 때나 얘기였나? 그때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그때 뭐 이 코스피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뭐 7천이 어떻게 됐네. 뭐 이제 8천을 가네. 뭐 맞아요. 어떤 증권사는 이제 이제 8천이 간당간당하니까 만을 간다 이러잖아요. 그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그럼 이쯤 됐으면 금투세 도입하자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멀었대요. 아직도 아니야. 금투세는 아직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금융자본주의다. 그거 언제 조세정의를 실현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조세정의를 자기 유리한 대로만 얘기해요. 그 말씀하신 이제 미장에다가 내는 저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장에다가 세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미장은 무조건 오르니까 내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다 대박 난다고 하지. 근데 국장에다 투자하는 거는 이게 금투세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뭐를 추진했습니까? 미장에 투자한 사람들 국장에다 많이 투자하세요라고 네. 미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를 국장에다가 이 옮겨오는 리쇼링 인베스트 뭐 어카운트입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RIA라는 계좌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 옮겨 갖고 국장에 장기 투자하면 여기다가는 그러면은 이 미장에 옮겨와 가지고 내는 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면제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조세정의가 사실 조세정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정책적으로야 이제 세금 정책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조세정의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뭐가 기준인지 불분명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이재용에 대한 이런 세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의문인 점이 있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가면 요새 AI다 반도체다 이래갖고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둔다 이런 담론이 있다 보니까 한동안 어쨌든 우리 사회는 뭐 글쎄요 한 10년 전도 아닙니다. 8년 전, 7년 전, 6년 전 뭐 이 시점만 해도 재벌 개혁이라고 할 때 재벌들은 뭐 하여튼 문제가 있다. 재벌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 담론은 뭐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게 민주당이든 뭐 무슨 당이든 간에 이걸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벌이 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너무 세게 하면은 너무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심대하니까 네. 조금 살살 합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네. 재벌을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재벌을 더 밀어주고 재벌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재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활황 그다음에 그것을 이끄는 지금 AI와 연결된 반도체 산업의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이재용의 무슨 뭐 이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배구조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돼 있는 이재용의 이제 행복이 이 배경에 있는 건데 이 배후에 있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어떤 그러한 투쟁이 맞느냐 네.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 타격을 입히는 게 맞느냐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텐데 말이야 그게 맞느냐 이 얘기만 오로지 하는 세상이 됐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주가가 떨어지고 말이야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무슨 당에 있을 때
기륭전자라고 이제 장기 투쟁 사업장이 있었어요. 음. 기룽전자 장기 투쟁 사업장에 우리가 연대 투쟁을 하고 뭐 이랬는데 전화가 옵니다. 뭐 어떤 분이 전화 갖고 주가 떨어지게 왜 당신들은 그런 투쟁을 하고 그러느냐. 뭐 화를 내. 그래갖고 아이 저희가 뭐 설명을 했지만 뭐 안 먹히죠. 그 주가가 떨어진다. 근데 요새는 삼전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야지. 그렇죠. 기회다. 이게 이제 기회다. 타임 세일에 들어갔다. 그래서 타임세일. 이걸 사가지고 이제 빨리 지금 현금을 동원해가지고 야 빨리 현금을 마련해야 해. 이걸 사야 돼. 그래서 화도 안 낸다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화조차도 내지 않는 이런 세상이 왔다. 그래서 모든 뇌를 주식시장에 다 그러니까요, 위탁을 했군요.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자 용사 김민아와 함께 운동권 대모험을 하고 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힐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흥과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을 살릴 것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시민들도 계속 이제 주식 떨어져도 내가 할 기회, 올라도 내 돈이 늘었다. 뭐 이제 계속 다 이 주식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조세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시도해서 좀 이 너무 과열됐다. 약간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좀 안정되고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죠. 다들 주식 얘기만 하니까 심지어 네. 워렌 버핏 평생 주식만 한 워렌 버핏 이런 사람도 요즘처럼 사람들이 도박적인 그러한 성향을 이렇게 표출하는 이런 때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논의를 지켜보면서 이중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삼전 노조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뭐 사실 공식 명칭이 삼전 노조는 아닌데 초기업 노조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부입니까? 네, 그런 여러 개가 이제 있습니다. 또 네. 전국 삼성전자 노조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이게 그렇긴 한데 첫째로 노동조합이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 권리를 갖고 투쟁을 해서 단협을 요구했는데 그 단협이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조정이 이제 결렬되고 그다음에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 사후 조정을 또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절차가 가는 것 자체는 노조의 권리죠. 네. 노동자의 권리죠. 그럼요. 그래서 네.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도. 네. 그거는 그래서 그게 뭐 그걸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주주의 권리다. 그럼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로 이 성과급으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들을 겁니까?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서 주주들이 결정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는 또 아니라고 할 겁니까? 주주들이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도정민 같은 사람도 지지할 수 있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미소가 번지네요 얼굴에. 상상만 해도 좋다. 상상만 해도 질며시 마치 하이닉스 주가처럼 올라가는데. 국민연금으로 네. 막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지만은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막 주식을 사가지고 국민연금 의결권 그거 해가지고 국민연금 의결권으로 갖다가 이 노동자들에게 네. 인건비 배분해라 이렇게 결정하면은 주주의 결정이니까는 이건 따라야 됩니다. 뭐 한국경제신문이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연금사회주의라고 하겠죠. 그쵸. 연기금사회주의라고 하고 난리 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준이 없이 이제 이렇게 어차피 할 건데 결국은 아까 다 훔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세상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갈등론적 시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서로 뭐 이득이 되는 것만 주장을 하고 기준도 없이 서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주장만 서로 거듭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인 거는 권리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근데 둘째로 노동자의 권리 행사가 맞는데 그 노조의 어떤 그러한 이제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노조의 어떤 그 주장 뭐 전술 이런 게 여러 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다수의 공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전체 노동자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전체 노동자의 정의에 또 부합하는 것이냐. 우리 또 도정님 용어로 하면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에 이제 걸맞는 것이냐. 네. 이런 거는 또 한 맞아요. 사람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구분해 갖고 생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거를 다 뭐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국면이어서 참 혼란스러운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어차피 두 번째 얘기 또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요정 홍성만이 정해준 시간을 10분 오버했기 때문에 자 혹시 뭐
내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가 있나요? 아유 두 번째 얘기해서 뭐 또 아, 그래요?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